자, 안녕하십니까. 유아리입니다. 자, 2023학년도 공립임용 합격을 위한 오늘 우리들만의 소근소근 대화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화면을 좀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 네, 화면을 보면 다양한 색깔이 보이시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 내용은요. 자, 먼저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그리고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그리고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교시, 2교시로 조금 짧고 재미있게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지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준비물 먼저 확인할게요. 자, 준비물은 여러분들 설명에 첨부 파일이 3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1번 2023학년도 합격 설명회 파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본 수업에서는 1번 합격 설명회 파일만 가지고 함께 보면서 그리고 기록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기 도구 준비하셨지요? 오케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눌 2023학년도에 공립유치원 교사로 그리고 공립유치원 특수교사로 우리는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근소근 지금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지요. 자, 저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궁금한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자, 먼저 유아리를 소개합니다. 유아리는요, 화면 이쪽으로 제가 잠깐 이동할게요. 유아리는 현재 방문각 임용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EBS 교육방송에서는 대학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자, 과거 경험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대학에서의 겸임교수 자리부터 해서 강의 경력이 벌써 10여 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경력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학 특강을 또 궁금해하시죠. 과연 우리 교수님은 임용고시 관련한 대학 특강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볍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간단한 문장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임용고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밑에 되게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죠. 바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맞습니다. 사립유치원, 제가 좋아하는 은혜유치원이라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시험을 보시려는 이 공립시험, 저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혹은 동기로서 아니면 후배로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학력은 전공은 학사는 유아교육이고요. 또 석사는 유아교육이고요. 또 박사는 평생교육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과연 우리가 임용교재를 우리 교수님은 얼마나 썼을까? 지금 용지, 기록 용지가 좀 적어서요. 이미 출판된 책들은 2019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바로 내년이죠. 우리가 2022년부터 출판된 책들은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책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총 19권의 책이 2022년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저와 공부를 함께 하실 선생님들은 이전의 책이 아닌 2022년에 새롭게 출간되는 책들을 구입하셔서 강의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강의 주요 저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강의 게시판
즉 수강 신청하실 때 네,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네, 저서를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과거의 책이 아니고 2022년에 새롭게 나오는 총 19권의 책으로 올해 함께 즐겁게 공부할 겁니다. 자,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도 있지만 유아교육과는 3년제 전문대학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학 과정에 학생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네, EBS 교육 방송에서 네, 유아교육과 관련된 저서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대학교 지금 졸업을 하시고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먼저 임용 합격하신 다음에 네, 순서대로 또 학위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실 때에 네, 도움을 요청하시면 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끝으로요. 유아리 선생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원래 논술 교수로 되게 유명한 교수였죠. 네, 완전 1타 강사였어요. 교직 논술 강의로는. 네, 전공 강의를 시작한 지가 제가 이제 6년 차가 되어 가요. 말 그대로 초임 강사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전공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맞습니다.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부생들의 장학생의 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였죠. 어떤 꿈이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임용시험 준비해서 취직시험 준비 잘해서 졸업할 때 합격하자. 이러한 나름대로 내 선배로서 또 같은 전공을 한 유아교육과 출신으로서 제가 학원에서 받고 있는 사랑을 나눔할 수 있는 나름의 목표를 잡고 진행하는 게 조금 꿈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요. 장학생 지원 프로젝트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세운 약속을 성실하게 네,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결과 보고가 있고요. 각 대학의 장학생으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2022년 즉 2023학년도 대비를 위해서도 네, 이미 여러 가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네, 학부 때 열심히 장학생으로 유아리 선생님의 지원을 받으시고 네, 목적은 하나예요. 이 지원의 목적은 좋은 교사를 양성하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로 제가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네,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초임 교사로서 부족한 게 아주 많았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우리 후배님들 또 같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유아교육인분들께 취직시험 준비를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네, 이왕이면 저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시면 그 방법이 네, 유아리가 유아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리에 대해서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유아교육을 졸업을 하고 네, 유치원 교사였고 또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립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유초, 중등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은 유아 특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네, 선생님들의 꿈에 힘을 불어넣어 드리고 또 선생님들의 꿈과 함께 가는 선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 설명 드렸고요. 네, 서로 알아가는 부분 자세히 서로 알고 네, 인생에서 소중한 인연으로 만드는 것은 강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 좋은 모습 또 함께 웃는 모습 함께 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항상 네,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강의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시험 적중률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강의의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순서는요, 네, 2교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2023학년도 시험 요강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네, 어떠한 시험 요강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네, 바로 시험 과목별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합격 설명회를 이맘때 되면 설명회 강의를 아주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드리기보다는 네, 중복되는 내용들은 보충 자료, 합격 가이드 자료로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짧고 핵심을 그리고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만 가지고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는요. 네, 2023학년도를 우리가 여러 번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초수이든 아니면 재수 이상이든 2023학년도 한 번에 패스를 하자. 그래서 이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1, 2, 3번으로 설명을 충분히 다 드리면 좋겠지만 네, 사실상 네, 짧은 시간 동안 핵심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네,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임용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합격 중요 자료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미 네, 첨부 파일로 만나보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전체 프린트 하셔야 되는 게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되겠죠. 네,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강의 전에 제가 준비됐나요? 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죠? 합격 설명회 자료 프린트 하셨나요? 혹은 다운받아서 보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그 첫 번째 자료가 아닌 나머지 두 가지 자료. 하나는 합격 가이드 자료, 또 하나는 2022학년도 기출문제, 논술답과 전공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교수님의 적중률. 네, 95%, 97, 8%, 유아의 경우에는 95% 이상 적중이 됐지요. 그리고 유특의 경우에는 너무 기적적으로 단기 특강으로 진행을 했는데 100% 적중을 해서 네, 유특 단기 특강 들으셨던 네, 논술하고 전공을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이 1차 지금 합격을 해서 네, 2차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아주 네,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유특의 경우에는 올해 유아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서요. 네, 단기 특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유아 내용이 아주 많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네, 연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는 네, 말할 것도 없죠. 유아는 전공 유아 시험이기 때문에 전공 유아 전체적으로 강의 교재까지 포함한다면 2022학년도는 98%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우리 반은 형식 공부 또 답안이 나가고 또 첨삭을 해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1월 달부터 네, 10월 달까지 따라오신다면 네, 고득점이 가능한 반인 걸로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네, 아주 열심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중요한 거는 본 강의를 듣는다라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고 네,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듣고 요렇게 공부를 하면 될까?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시고 또 이런 공부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네,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설명의 내용은 한두 개 강의만 들어도요. 다 똑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라는 느낌으로 참여하시면서 무엇보다 내가 궁금한 거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제 졸업을 해서 공부만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또 양육하면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직업도 직장인이 다양하죠. 우리가 가정주부도 직업이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직업이고 또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직업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 선생님들은 같은 공부를 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또 유아 특수 선생님들은 유특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물론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첫 번째 1번부터 100번까지 아주 단순한 문제도 괜찮아요. UR이라는 교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맞아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을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은 덜 힘들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유아리 교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옆에다 노트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또 앞면에 보시면 제 개인 전화번호 또 개인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공간으로 뭐 강의 수강 문의도 좋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2023학년도에 한 번에 합격을 하려면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데 목적을 두시고 질문을 꼼꼼히 적어 놓으셨다가 언제든지 좋습니다. 전화, 그다음 메일을 통해서 또 공개되어 있는 우리 연구 공간들이 있지요. 밴드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또 홈페이지도 있어요. 물론 우리 학원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지 괜찮습니다. 설명회 강의는 무료로 대부분은 공개를 하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무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1분 1초가 바로 아주 큰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설명회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설명회를 참여하시는 태도는 정규 강의를 정말 수십만 원짜리 돈 낸 것처럼 참여하시면 그렇습니다. 합격의 지름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회를 어떻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설명회를 들으신 다음에 후속이 더 중요해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런 느낌이 들죠. 아, 너무 좋다. 유아리 교수님하고 공부하면 2023학년도에 합격할 것 같아. 나는 수강 신청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정말 내가 잘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이왕이면 어렵지 않게 또 안전하게 임용시험, 모든 시험은 마찬가지죠. 전략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과연 전략을 잘 세워서 가급적이면 덜 고생하고 가급적이면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가급적이면 맞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목적을 두고 설명회를 정말 비싼 돈 주고 수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귀 여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셔서 제가 이 시간에 1, 2교시, 2교시 동안 먹여드리는 모든 거를 냠냠냠냠 맛있게 드시고 궁금한 거는 반드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2023학년도에 어떠한 응시 자격을 가져야 되고 또 1, 2차 시험의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험 요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2023학년도 시험 요강에서는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응시 자격이죠. 어떤 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1차 시험의 시험 요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세 번째는 바로 2차 시험입니다. 자,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공립유치원 특수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아주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응시 자격,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순서대로 아주 재미있고 간단하게 휘리릭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응시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응시 자격은요,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이고요. 유아 특수의 경우에는 특수학교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또는 지금 4학년 혹은 3학년 내년에
졸업반인 분들, 그렇죠? 그래서 2023학년도이기 때문에 현재 2022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맞습니다. 바로 졸업반에 해당하는 학년의 선생님들까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쉽지요? 네, 그래서 가끔 나오는 질문 중에 현장 교사도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정답입니다. 딩동댕. 시험 보실 수 있지요. 네, 과거에는 현장 교사분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현장 교사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바뀐 지가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자, 두 번째, 1차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네, 1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11월 중순경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을까요? 누가 붙었을까요?만 얘기해 볼게요. 자, 누가 붙었을까요?를 알려주는 건 12월 중순쯤에 발표가 납니다. 2022년 올해에는 12월 15일 수요일에 발표가 났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자, 이렇게 11월 중순에 1차 시험을 보고 12월 중순경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자, 1차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100점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어떤 과목이죠? 그렇죠. 바로 중요한 교직 논술 20점 한문항이고요. 문제가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유치원 교육과정 A, B형 80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A형이 8문항, 자, B형이 8문항. 자, 그런데 한 문항에 보통 3문제 정도를 평균 친다면, 대략 우리가 문제를 푸는 문제는 3824, 약 50문제를 풀게 돼요. 문항으로는 16문항으로 시험을 보지만 문제로 바꾸면 50문제로 대략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바로 80점 만점입니다. 100점인데 한국사는 뭔가요? 예, 이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한국사가 패스가 돼야 반드시 한국사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임용해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술과 교육과정 A, B는 1차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정해진 날짜가 있죠. 2022년에는 2월에 첫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첫 시험이 2월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한국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2022년 2월 첫 시험을 목적으로 한국사를 꼭 패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0점 만점은 바로 교직 논술, 한문항, 논술이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16문항 총 약 50문제 정도로 단답형,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 양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1차 시험에서는 2022년 지금을 기점으로 본다면 커트라인이 대략 70점대로 각 지역마다 커트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 73점, 또 75점, 또 73점, 인천의 경우엔 73점, 또 지역별로는 71점 이렇게 본인이 응시하시는 지역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차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바로 2차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시험은 다음해 1월 초중순경에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는 2월 초순경에 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1월 초순경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요. 2022년에는 중순경으로 시험 날짜가 한 주 정도 이렇게 늦춰졌어요. 그래서 대략 2차 시험은 발표 나고, 1차 시험이 발표 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이나 약 한 20일 정도 있다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한 달 정도 있다 발표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2차 시험은 몇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보시니까 선생님들 바로 100점이네요. 네, 시험 과목 100점 만점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과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 함께 과목을 좀 알아볼까요? 네. 뾰로롱 맞습니다. 중회 과목이 바로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 중회 과목이에요. 자, 기타라고 들어가 있는 과목들 보이시죠? 네, 기타라고 들어가 있는 과목들은 네, 보는 지역도 있고 시험을 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보고 있는 과목은 두 과목, 바로 심층 면접, 개인 면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습 나갔을 때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죠, 여러분들. 또 유치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업을 짧게 마이크로 티칭으로 축약해서 15분 정도로 축약해서 시험을 보는 수업 실현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어떤 시도도 안 보는 시도가 없이 모두 다 응시를 해야 되는 시험 과목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 100점 만점에서 또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전달 드릴게요. 귀를 쫑긋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부생분들이나 또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분들,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아이들을 키우셔야 되고 혹은 주부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 공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조금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약간 편해지십니다. 자, 1차 시험은요,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73, 4점일 때 내가 80 몇 점대면 중상위권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대략 10점 정도 높게 차이가 나서 합격을 한다 해도 2차에서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즉, 1차 시험은 공부 시간에 여유가 좀 없는 분들은 1차 시험 100점 만점에 내가 80점, 90점을 목적으로 해야지는 너무 무리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종 합격은 2차 100점이 아니고 1차와 2차를 합산한 점수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2차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1차에서 내가 꼴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중상위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요. 2차 시험에서 지금 유아리 선생님 반에서는요, 최고점이 99점 몇몇 이렇게 나와요. 100점 만점에 2차에서. 근데 1차에서 우리가 99점 받는 거랑 2차에서 99점 받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생들의 점수 차이가 근소한 것이 아니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요. 몇 차 시험이? 그렇죠. 2차 시험이. 근데 1차 시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비슷해요. 합격선에서 내가 딱 합격선으로 합격을 했을 때 나만 합격선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몇백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몇십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합격한 점수 이상의 점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야 10점 이상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최소 25점부터 최대 40점까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내가 100점을 맞기가 어렵고 커트라인으로 간당간당 붙을 것 같아 해서 2차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를 공부에만 올인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점수를 최대한 받으려는 노력을 1차에서 하시면 좋고요. 내가 너무 바빠서 공부 시간이 5시간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목표를 꼭 붙을 수 있는 공부를 꼭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준비해서 커트라인만 만드시고 2차에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충분히 전문 지도 받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 자격부터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시험 요강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가 끝나고요. 교수님 저는 제주도 지역을 시험 볼 건데요.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제주시 교육청 그러니까 본인이 응시하시는 시도의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2022학년도
2차 시험 요강을 읽어보시면 아주 100%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험서보다 좋은 게 응시 지역의 시험 요강 보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네, 지역별로 어떻게 2차 시험을 보나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는 건 구체적으로 네, 본인이 응시한 시도교육청에 놀러 가셔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는 2022학년도 2차 시험 요강을 한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네, 한 번 정도만 재미있게 해서 보충 수업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네, 시험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혹시 있어요, 선생님들? 네, 30초 드릴게요. 옆에 다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옆에 기록하는 것까지. 자, 지금부터 준비. 네, 30초 드립니다. 체크해 보세요. 자, 체크하셨어요? 네, 자, 지금 궁금해요 체크하신 부분은 네, 유아리 선생님에게 꼭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2차 내가 1, 2차 시험을 보기 위해 지역 선택이 고민인 분들은 지금부터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든 선생님들의 합격에 도움이 된다면 성심성의껏 선생님 마음과 똑같이 함께 고민하고 네, 가장 좋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혹시 조신 분 계신가요? 네, 졸리지 않지요? 네, 재미있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러 갑시다. 시험 과목별 합격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네, 그림 설명 안 드려도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죠? 네, 공립유치원에 교사가 돼서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도 안녕. 우리 어린이도 안녕 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죠? 네. 자, 제가 가끔 이렇게 어린이 소리도 나고 2차 수업 지도하듯이 변화가 좀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네, 1차 지도는 1차답게, 그런데 2차는 수업 지도이기 때문에 유아들을 보듯이, 네, 늘 수업을 하듯이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별 합격 전략은 우리가 시험 요강에서 어떤 과목을 준비했는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1차 과목 중심으로 그러면 시험 과목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를 알아보면 되겠지요. 먼저 교직 논술이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이 유치원 교육과정 A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유치원 교육과정 B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 일단 네, 이 1, 2, 3 세 가지가요. 네. 1, 2, 3 세 가지가요. 바로 1차 시험 과목이죠. 1차 시험 과목이고, 자, 2번하고 3번은요, 맞아요, 여러분들. 전공이에요. 네, 전공인데,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 하면, 유치원교육과정 A형이 2교시 시험,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B형이 3교시 시험, 이렇게, 1교시 논술, 2교시, 3교시, 이렇게 1차 시험 보는 날, 네, 시험 시간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 귀에 속속속속 잘 들어올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1, 2, 3을 세 가지로, 네, 세 가지 과목, 일단 1차가 붙어야 2차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최근에는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부터도 강화가 되는 게 바로 2차 시험인데요. 네, 2차 시험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논술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네, 유치원 교육과정 A형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또 유치원 교육과정 B형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자, 마지막 네,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네, 공부를 할 때 어머 교수님이 너무 잘 안내해 주시니까 물론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가장 편안한 방법인데요. 그래도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빨리 합격하는 방법일까? 즉, 나의 머리와 그 다음에 나의 학습 능력, 학습 태도 이런 건 누구보다
그렇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일반화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나는 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공부는 나한테 맞을까? 이렇게 본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교직 논술부터 좀 가볼까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정보를 잘 알고 계시죠? 네, 교직 논술 노량진 1인자 그럼 유아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직 논술 형식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실, 네, 우리 강의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점을 아주 어려운 논술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감사한 건 네, 2012년, 14년에, 13년에 강의 들으셨던 논술만 강의했을 때 강의를 들으셨던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다시 공부하시면서 교수님 그때 배운 걸로 썼는데 20점 또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 주실 때 정말 뿌듯합니다. 자, 먼저 선자랑 후 설명의 이유는 그렇죠. 훌륭하신 교수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선자랑한 이유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믿고 편안하게 공부에 참여하셔도 된다라고 안심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러 들어갈게요. 자, 교직 논술입니다. 자, 교직 논술 공부 방법은요. 먼저 교직 논술은요. 네. 자, 교직 논술은 형식이 5점으로 채점을 받아요. 네, 그리고 내용은 15점으로 채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점 만점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형식 5점과 논술 내용 15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점수 획득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있지요. 네, 논술은 전공과 다른 게 교직 논술은 유치원 교육과정 A, B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맞아요. 머릿속으로 지식만 끼워 넣는다고 내가 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직 논술은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쓰기와 첨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목에 맞게 과목의 채점을 20점을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하려면 교육과정 A, B형과 달리 교직 논술은 반드시 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첨삭도 네, 말 그대로 채점 기준에 맞는 첨삭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별표 100개 해놓으세요.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오히려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강의 3시간 들으시고 숙제 하루 1시간씩 하시면 네, 완성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네, 인터넷 강의를 주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쓰기를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와 그 다음에 첨삭, 네, 올해에는 모든 분들께 첨삭을 해드리기 위해서 첨삭을 무료로 다 넣었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선택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쓰기와 첨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사실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논술 형식 공부는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자꾸 쓰는 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 쓰는 거 처음 2번째, 3번째만 좀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쓰기 첨삭에 별표 100개를 일단 해놓으세요. 자, 이제 논술 형식 5점 받는 방법.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만점 형식을 익히면 돼요. 누가 알려드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 분석부터 네, 답 쓰는 것까지 심지어는 퇴고하고 첨삭하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만점 형식을 익히는 게 고득점의 전략입니다. 차별화를 두자면 노량진 학원과 강의에서 논술 만점 형식 유일하게 있는 강의실 바로 우리 강의실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학생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얘기입니다. 몇 년 됐어요? 네, 논술 10년 됐습니다. 네, 논술 1등이었고 지금도 역시 논술 최고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반드시 여기서 논술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채점 기준에 맞추어서 형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고 계시지 않지요? 자, 채점 기준에 맞춘 형식 공부가 바로 뭘까요? 바로 문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디 멀리서 찾은 게 아니고요. 우리 시험 문제지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논술의 체계 점수, 형식 5점이에요 라고 안내한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같이 볼까요? 몇 면 이내? 그렇죠. 2면 이내인데 2면이 몇 줄? 네, 50줄입니다. 그래서 50줄을 넘겨서 쓰면 안 되고 50줄 이내에서는 써야 한다. 그래서 2면 이내로 답을 써라의 의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이기 때문에 형식과 연계가 바로 됩니다.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자. 자, 그 다음 정답의 내용은 명료해야 되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논제와 관련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네, 서론과 결론은 논제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정답을 쓰면 되고요. 꼭 정답이 있진 않아요. 자, 본론은 오케이. 100% 본론은 정답이 있어요. 왜 그러죠? 그렇죠. 논제를 우리가 본론에 쓰기 때문에 문제지에 있는 논제의 정답을 어디다 쓰죠? 그렇죠. 본론에 쓰기 때문에 반드시 뭘 써야 한다? 오케이. 정답만 써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네, 과거에는요. 우리가 지금 2021학년, 22학년에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2020학년도까지는요, 내용을 조금 비스무리하게 써도,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년도에도 내용을 조금 비슷하게 써도 점수를 조금 잘 줬어요. 그런데 올해를 봤더니, 내용이 벗어나면 그대로 점수가 깎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도 1차, 유아 유특을 이렇게 답안 점수를 확인해 봤더니 유아 20점, 또 형식이 똑같은데 네, 내용 점수가 16점으로 낮아져 버렸어요. 네, 확인했더니 내용이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답 쓰기 특히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본론의 정답 쓰기에 우리가 100% 치중해서 공부를 이제는 해야 합니다. 본론에 정답이 아닌 내용들을 쓰게 되면 울타리를 벗어난 정답을 쓰게 되면 내용 점수가 많이 깎이더라. 자, 유특은 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특 지금 1차 합격생의 증거를 보면은 40줄밖에 못 썼습니다. 50줄인데 40줄밖에 못 썼어요. 네, 19점 33을 받으셨습니다. 1차 점수고 제가 합격증으로 확인한 점수입니다. 자, 어때요? 네, 해볼만 하지요? 네, 공부를 좀 해볼만 하죠? 그래서 상당히 교직 논술 점수가 높아서요. 네, 다른 유특 선생님들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네, 전공도 잘하셨지만 1차 점수가 상당히 상위권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유아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만점들을 받아오시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입이 아픕니다, 사실은. 근데 유특을 추가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유특 단기 특강을 여름에 개설을 했었는데요. 방금 19점 33 받으신 거의 20점을 받으신 40줄 쓰고 19점 33이면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받으신 선생님은 3월 달부터 글쓰기를 1년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제 글쓰기는 3월 달부터 진행을 하신 분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논술의 형식의 경우에는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숙제를 내보내드려요. 논술은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게.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숙제만 좀 꾸준히 하시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단언컨대. 자, 논술의 내용이 그러면 교수님 답을 어떻게 써야 되죠?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논술의 내용이란 어떤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돼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전공 전 영역 유아교육 개론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요. 한두 번 정도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현행으로 한다면 이전에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이렇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을 제한 조건으로 답을 쓰게 한 적도 있지만 중핵은 유아교육 개론인데요. 이 전 영역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건 특정 과목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한 가지만 꼭 짚자면 퀴즈. 여기서 잠깐 퀴즈. 자,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010-9125에 7132예요. 누굴까요? 맞아요. 제 개인 전화번호죠.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공개가 돼 있어서 UR이에요. 자, 010-9125에 7132 실시간 이벤트. 자, 지금 당장 문자를 보내세요. 설명해 들은 누구누군데요. 이거 중요 시험 범위 유아교육 개론 전체 과목 중에 유아교육 사상사부터 유아교육과 부모,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까지 대략 14개의 장을 우리가 공부하죠. 그 과목 중에서요. 학교 다닐 때 떠올리셔도 돼요. 이번에 처음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자, 그 과목 중에 한 과목만 골라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는 어떤 과목일까요? 오케이, 지금. 답 보내셨어요? 네. 자, 지금 보내신 분들 중에 정답이 있는 분들, 제가 커피 쏠게요. 커피, 개인 폰으로 쏴드릴게요. 자, 이제 정답 확인하러 갑시다.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다 출제되는 과목이 바로, 유아교육과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론 부분이 지금까지는 가장 중핵으로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부모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론도 출제를 했지만 어쨌든 27년간 다 출제는 바로 교사론이다. 그래서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의 내용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개론의 교사론 파트. 자, 특수, 우리 유아 특수의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에서 출제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저 기출문제를 다 이제 풀어봤기 때문에 최근 거로는 통합교육, 또 개별화교육 이러한 것들, 중핵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특의 경우에는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유아 특수 논문을 연구해서 답을 드릴 만큼 특수 논술 완벽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답을 5개년도를 다 내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유특의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에서 조금 지금 현재 현장에서 조금 강조하는 내용들, 특히 개별화 교육이라던가 통합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대비 관련한 교육이라던가 이러한 중핵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주의점, 논술의 내용은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지요. 매년 논술 문항 하나에 논제가 보통 3-4가지가 나오는데요. 매년 다른 걸 출제한다는 거. 그러나 누구나 쓸 수 있게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교직 논술은 강의 일반적으로 3시간, 3시간 반 정도 올해는 할 텐데요. 강의 들으시고 제가 숙제를 드려요. 1시간 혹은 30분. 시간이 없는 분들 그 숙제와 강의만 좀 잘 따라오시면 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또 유아 특수는 교수님이 유아 전공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특수 전공서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수험서들도 이미 다 올해 준비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없는 내용들은 논문을 찾아서 기출문제 5개년도 답안을 이미 다 내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즉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교직 논술은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유아는 유아 내용으로, 유아 특수는 특수교육학 내용으로 내용만 바뀌는 거고 형식은 동일하다. 자, 특수는 무조건 1년치 논술 들어서 무조건 만점으로 가세요. 그러면 최종 합격 때 1차 합격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유아는 당연히 1월부터 하셔야죠. 왜냐? 다들 열심히 유아는 논술을 열심히 한다. 유특의 경우에는 논술에 많이 집중을 못한다. 라고 특성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춘 전략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열심히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고 고득점을 받으면 1차 합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쓰기와 첨삭이 중요하다고 별표 100개를 해놨어요. 자,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강의 중에 다 안내를 하고요. 심지어 올해에는 첨삭을 제가 다 무료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첨삭료가 조금 고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근데 첨삭료를 넣으면 첨삭 신청을 못 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첨삭을 받으면 합격 시간이 좀 빨리 단축할 수 있다. 즉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첨삭을 올해에는 특별히 전체 다 직강, 인강 무료로 제가 끼워 넣습니다. 물론 인원 제한이 있는데 인원을 충분히 넣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네, 첨삭을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쓰기 공부 방법은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강의 때 3월부터 10월 달까지 선생님 요거 이번 주에 쓰세요. 네, 그리고 한번 제출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요. 네, 그때 쓰시면 돼요. 혼자 막 열심히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반 선생님들께서는 네, 3월부터 6월 달, 1, 2월 달에는요, 한 번 정도 조별로 쓸 거예요. 네, 1, 2월에는 미리 그렇게 열심히 쓰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논술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어렵게 공부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기출 분석 전체 끝내면서 논술 맛을 보는 거죠.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대신 핵심 형식을 1, 2월에 기출과 함께 공부할 텐데 이때에는 조별 쓰기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3월부터는 개인적 글쓰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에서 10월 매주 강의 중에 써서 내보세요 혹은 쓰세요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요? 네, 공부하시고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 따라오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교수님 첨삭은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문 첨삭이라고 말했어요. 첨삭은 정말 좋아요. 논술 전공 전문가들이 해주는 첨삭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교원 임용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임용, 특히 유아는 또 논술 채점 기준이 초, 중등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유아, 유특은 또 다른 학교급과 다르기 때문에 유아, 유특과 관련한 첨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 첨삭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받으셔라. 그래서 이번에 특별 선물 네, 필수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인강 300명 선착순 네, 수강생 300명 선착순 전문 첨삭 들어갑니다. 무료로 들어갑니다. 네, 1회 첨삭이 10,000원 정도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청을 못 하셨는데 정말 중요해요. 점수 높이는데. 그래서 쓰기 숙제 드리면 열심히 쓰기 숙제 하시고요. 그리고 첨삭 제출하십시오 하면 무료니까 네, 올해 충분히 활용해서 무조건 우리 반은 몇 점? 그렇습니다. 20점으로 고고고! 자, 여기까지 10분 쉬고요. 유치원 교육과정 A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만나러 오세요. 자, 쉬는 시간에 해야 할 일, 오케이. 물 마시고, 맛있는 거 마시고, 바람 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휴대전화 금지. 네, 바로 10분만 쉬고 2교시에 만날게요. 다녀오십시오.